좀 주제를 달리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 분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봉옥 민정수석 임명을 했는데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 좀 있어요. 아, 이정주 기자부터 하면 안 돼요? 아, 최근에 밥 먹었나 보다. 이정주 기자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어차피 뭐 조회수 얼마 안 되거든요. 저희 방송. 네. 밥 안 먹었죠? 네. 아니, 재밌게 얘기하세요, 지금. 저도 밥 안 먹었어요. 봉옥 수석 만날 적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게 평은 좀 엇갈리는데 봉욱 수석이 이번에 예를 들면 뭐 이문정 검사장과 백혜련 경정 얘기까지도 배우의 인물로 계속 이제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제 만들어서 던졌는가. 근데 저는 민정수석이 지금 결국 우리 이번에 보면 그 검찰청 폐지안 할 때도 그렇고 원래 민정수석이 이제 검사들 막 집단 반발하고 예를 들면 뭐 검은 넥타이 입고 하면 마쿠에서. 네, 그걸 그렇지. 미리 차단시켜야 돼요. 그렇지. 그러라고 네. 앉혀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당하고 뭐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갈라치기 보수 언론들 나오고 뭐 당하고 이제 뭐 대통령실하고 싸운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재명 정부가 정말 여러 가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전직 고위 검사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은 사실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나 소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교통 정리를 잘 해주라고 앉혀준 것 같은데 네. 물론 저희가 막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예를 들면은 김건희 특검에서도 단체적으로 이제 검사들이 반발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들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인지하고 뭔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럼 짜임새 있는 모양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분이 역할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의 비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정주 기자가 세게 얘기 안 해서 제가 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저 대통령실 출입 기자여가지고 그렇지. 잘못 네. 얘기하면 또. 네,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전화는 안 받겠죠. 검찰 쪽에 현직 검찰 쪽에 이제 취재를 하면 최근에 제가 어떤 취재를 세게 했냐면 대통령께서 지난 일요일에 그 이문정 검사장하고 그렇습니다. 백혜련 경정을 콕 집어서 마약 수사와 관련된 그 좀 제대로 된 수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발표한 바 있어요. 근데 상당히 이례적이죠.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명해서 대통령 메시지로 낸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예, 좀체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쭉 취재를 해보면 역시 이제 봉욱 수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정 라인은 문민화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 라인들을 앉혀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검찰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검찰 조직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일정 정도의 어떤 명분처럼 봉욱 그다음에 이태영 그런 식으로. 예, 분이 네. 이제 두 변호사 출신의 이제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이 민정 라인을 오게 된 어떤 배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달이 났는데도 하나도 중간에서 정리 조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못 받는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검찰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런 표현하면 제목으로 뽑힐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제가 그거 가려서 하겠습니다. 예, 네. 다소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보안 수사권을 둘러싸고 검찰과 여전히 갈등 중이잖아요. 근데 보안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문정 검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 정도의 이제 마약 수사를 동부지검에 던지고 그리고 일종의 이제 그만 얘기하고 수사에 매진해라. 뭐 이런 대통령의 뜻도 있지만 그와 별건으로 정치적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정 검사장의 어떤 그 운신의 폭 이런 거를 뭐 줄이는데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다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선 들려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사실 저는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야지 사실은 우리 정부라는 게 정합성 있게 움직이는 건데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했겠냐는 배경에는 민정수석이 약간 유연하게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욱 수석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부터 여러 차례 이 얘기를 마약 했거든. 수사에 네. 대해서 일종의 관심 사안이에요. 네. 대표 시절부터 관심 사안이었고 제가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들 어제 취재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대표 시절부터 이거 마약 사건이 뭔가 있는 것 같다. 이거 똑바로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어제 제가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들 취재했을 때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뭐 무수한 설들이 돌았는데 대통령의 구체적인 판단은 권한을 확실히 부여할 테니 수사로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요. 수사를 네. 말을 해서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권한 확실히 줄 테니 똑바로 수사하고 성과로 말을 해달라. 이제 이런 메시지가 담긴 거다라고 이제 대통령실 안에서는 분석을 해주는데요. 이제 그런 만큼 임은정 검사장이나 또 백혜룡 경정에게는 어깨에 상당히 큰 무게가 그러니까요. 짐이 실린 거다. 아니 이렇게 그리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동욱 그 민정수석이 실제로 서울 동부지검장을 또 지낸 분이에요. 물론 이제 시간 차는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그 윤소원 10국이고 지금 주류들과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친정인 검찰에 대한 상황 파악이 가능한 사람이고 만약에 검경 합동수사팀이 임은정의 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충하게 수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간섭하고 개입할 여지가 일부 있어 유연하게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야 이거 수사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 보이는 마쿠에서 이런 뭔가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를 했는데 일정 정도 손에 잡히는 수사 성과가 드러난 게 없거든요. 뭔가 브리핑을 한다거나 뭔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죠.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제가 취재해 보니까 마약 사범 관련된 피의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정도 그 이외의 수사 성과는 없는 걸로 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동부지검의 이제 고위 관계자 취재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파견을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특검팀에. 그래서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벌충을 하지 않으면 인원을 다시 추가로 파견 검사들을 이제 벌충해서 받지 않으면 네.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보도 나온 걸 보니까 임은정 지검장이 백혜룡 경정이 동부지검으로 파견 오게 되면 수사팀을 새로 짜겠다라는 그렇게 말을 입장을 했군요. 밝혔고 네. 또 백혜룡 경정은 합동수사본부는 불법단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새 판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종합하면 핵심은 어쨌든 백혜룡 경정 인사가 나서 동부지검으로 파견을 가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파견을 가서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새 판을 짠다고 했으니까 새 팀을 짜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찐이다. 그 전까지는 지금은 네. 조금 약간 좀 문제적 상황인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위증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사실 국회나 이제 여러 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뻔뻔하게 어떻게 거짓말하게 놔두냐 이랬는데 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이렇게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이 수사를 어디서 합니까? 경찰 검찰에서 하면은 그 컨트롤 타워가 누구예요?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게 보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런 수사에 관련된 얘기들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기 칠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는 거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당에서도 이게 몇 차례 지금 인사 문제를 가지고는 몇 차례 이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운영이 지금 김현지 실장 나오는 거 가지고도 이전에 정리가 됐어야 돼요. 나오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온다. 어차피 이건 국회가 부르는 거라서 사전에 정리를 하고 거기서 국회 선에서 끝내야지. 이거를 결국은 떠밀려서 누구 수석 예를 들면 당대표, 원내대표, 수석 해서 이재명 대통령 앞에 플레이트가 온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예. 거기서 다시 접시를 돌려서 백을 치면 화살이 대통령이 맞아야죠. 이제.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모들이 앞으로라도 좀 제대로 하길 바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 싶은 네. 거는 그 보니까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타깃해가지고 네. 강남시장이다 이렇게 불을 붙여놨어요. 좀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뭐 전략 없습니다. 네, 전략 없고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조국 대표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메시지를 아무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제
예, 본인이 가졌던 가장 큰 힘, 이게 가장 큰 어떤 원동력이 쇄빙선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이게 대척점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자신을 어떤 희생하는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좀 더 진보 진영 왼쪽에 있는 당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과거에 이제 정의당을 대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의당의 색깔 자체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 너네는 정의당에 힘도 없고 예를 들면 사람도 없고 세력도 없지만 우리가 바른 말 하는 정의당에 힘을 실어주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비정규직의 모든 목소리까지는 받쳐주지 못하거든요. 네. 정치적 스펙트럼이 그래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자기 희생으로 밀고 나가는 힘. 그랬을 때 지민 비조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잡고 어떤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테마를 잡아가는 건 맞지만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비례는 너한테 주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조 대표 나와가지고 지금 우당탕탕 하는데 내부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아직도 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하간 그 아까 이제 이정조 기자의 말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그 강남시장이라고 호명을 하니까 오세훈이 또 반응을 했어요. 네. 오세훈은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를 하냐 쉽게 얘기해서 훈수 정치로 맞대응을 한다는데 여하간 호명을 했는데 소리 없는 메아리면 정치에서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현직 시장이 받았단 말입니다. 네. 이게 상황적으로. 저는 조국 대표 서울시장 출마하시나? 욕심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좀 봤는데요. 토제 가지고 이제 공방전을 세게 나온 거죠. 네. 벌이고 있는 건데 뭐 또 다른 레이스를 뛰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올랐다. 아마도 국감이 끝나가는 11월 말경에는 11월 중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대거 아마 나올 것 같고 대거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다. 소수의 꽤나. 주요 보직자들이 네. 주요 보직자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출마 준비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10월이니까 한 달 정도 남은 거거든요. 이제 한 달 사이에 이제 이슈 메이킹을 하면서 선수가 발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치고받는 그 공방전이 시작됐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쇄빙선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출격한 정당이죠. 그러나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강미정 대변인 사퇴 문제가 아직 깔끔하게 다 해결이 안 된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상태인 것이고 여지는 여전히 좀 남아 있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정치적 발언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언론들이 잘 안 받아주죠. 그래서 이정주 기자의 문제 지적이 일정 부분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조금 더 선명성을 가져가려면 정치적 발언을 세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이 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강미정 대변인 등이 제기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나마 좀 선회를 한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불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신문들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부동산 시장 관리가 이재명 정부의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덫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들이 있는 건데 그 서울시를 중심으로 사실 집값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뭔가 좀 사전에 오세훈 책임으로 돌려놓는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제 이슈 리딩으로는 사실은 유효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제 눈앞에 있는 들보에 대한 해결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건전한 비판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봤던 건 조선일보 인터뷰도 사실 했는데 네. 솔직히 좀 놀라셨죠? 거기까지 가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뭐 왜 조선일보를 선택해서 본인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을까라는 것은 솔직히 좀 그 정보 판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조선일보를 열독하는 열독자들이 그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 가장 조금 화가 나 계신 이제 중도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독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인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서울시장 출마에 염두를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왜냐하면 서울 자체가 예전과 다르게 천만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보수화되고 고연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에 맞는 타깃층에게 소구하려고 조선일보를 선택했나라는 제 분석, 제 사견, 내피셜로, 예. 사견으로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직접 통화해서 취재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인터뷰 중에 가장 재밌었던 거는 친문 정치인이 아니다는 얘기를 왜 조선일보에서 했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예, 그죠. 질문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무적으로만 보면 원래 조국 대표의 포지션은 지역적으로는 호남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의 이게 친명이 있다면 그 소수파 소위 말해서 좀 더 냉정히 말하면 공천에서 탈락한 친문들이에요. 그 친문과 이제 호남을 두 축을 중심으로 당이 처음에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는 이게 대화를 해보면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좀 엉뚱한 구석도 있어요. 지민비조 얘기할 때 무슨 말 하냐면 비례대표가 의외로 서초 강남에서 많이 나왔다. 그 사실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요. 아, 네, 지민비조 할 때 인터뷰를 할 때. 네, 실제로 비례대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한 전통적인 제가 빅텐트론에서 민주당에게 지역구를 주고 정의당에게 비례대표를 주는 지역들은 서초 강남이 아닙니다. 보통은 비례를. 근데 실제로 작년 총선 때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도 작동했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서초, 송파, 강남에서 조국당에게 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신의 약간 숨어있는 지지층으로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아, 네, 그 표 절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종합을 해보면은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관심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최근의 행보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출마 아니면 그렇게 안 하겠죠.